다낭에서 한 6개월 이상 생활했었지만 다낭의 최대 관광지 중 한 곳인 바나힐. 그곳엔 가보질 않았던 터라 다낭에 온 김에 현지 투어 상품을 이용해서 바나힐은 어떤 곳인지 한번 구경하러 가 봅니다. You know the Bana Hill? Yeah, this is a high mountain. It still belongs to Da Nang. But yeah, from your hotel to go to the Bana Hill, it's very far away. Yeah, from your hotel to go to Bana Hill, more than 30 kilometers. Yeah, so it will take nearly 40 to 50 minutes to reach the Bana Hills parking lot. And especially today we can try to use the Vietnamese cable car. Yeah, but backed by the Australian. So in the cable car, please remember in the cable car, don't forget anything in the cable car. And in the restaurant, be careful about your luggage. 바나힐은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 시절이던 때 프랑스인들이 위치와 환경을 보고 휴양 마을로 조성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베트남의 프랑스식 마을이라고 보면 될 듯 하네요. 입장료 70만 동, 케이블카 비용 별도 등으로 개인적으로 방문해도 되지만 전 오늘 투어 상품을 이용해서 210만 동에 왕복 버스 픽업, 입장료, 케이블카, 뷔페 점심 포함으로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탓에 별로 맛 없어 보이지만 배고픔에 급한 대로 소세지 하나 사 먹고는 투어 비용을 현장에서 지불합니다. 가이드를 따라 바나힐로 들어가 봅니다. 입구를 지나 12분 걸어서 가게 되면 총 노선 5,801m 거리의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1,500m의 위치에 있는 바나힐로 이동하네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케이블카 노선이라고 하는데 3개의 노선이 있는데 자신이 노선을 선택해서 이동할 수도 있나 보네요. 단락과 함께 손꼽히는 고원에 만든 휴양지인데 솔직히 그 자체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인 단락과는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놀이동산처럼 애써 조성한 고원지역의 관광상품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5년 전 무작정 배낭 하나로 베트남 호치민으로 갔을 때 베트남에서 정착을 해서 살기 위해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베트남의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간신권에 들어왔던 지역이 호치민과 다낭, 나트랑과 달랏 그렇게 4곳 정도로 압축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생활해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느 도시가 맞을까라는 경험을 해보았었는데 각 도시마다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은 당연했었기에 오늘은 다낭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 도시 다낭에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호치민과 다낭 두 곳을 두고 이주 선택 도시로 어느 곳을 정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저 스스로는 딱히 한 곳을 집어 말할 수 없으면 도시마다의 장단점이 있겠고 또 사람마다의 호치민에서의 느끼는 좋은 점과 다낭에서 느끼는 좋은 점이 각각 달리 존재할 것이기에 그냥 첫 느낌을 말해 본다면 호치민의 오토바이 물결은 무질서 속의 묵시적 룰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들과 동화되는 느낌을 받았을 때 호치민의 매력을 알게 되었던 것 같고 다낭에서는 호치민의 역동성보다는 무언가 작지만 안정된 도시, 평화로운 도시, 개방적이면서도 호치민에 비해 치안과 안전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느낌. 관광도시이면서도 충분히 로컬 지역을 품고 있는 안락한 도시란 느낌을 받았었나 봅니다.
다낭의 좋았던 점을 이야기해 본다면 첫 번째로 한국과의 비행 시간이 호치민보다 30분 정도 짧으며 한국의 각 지방도시 곳곳의 공항에서도 노선이 있는 최고의 항공교통 사정이 아닌가 싶네요. 또 수많은 한국 패키지 관광객분들이 방문하는 도시이다 보니 다낭 공항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친절도도 다른 도시의 공항보다는 높은 편이라 느껴지더군요. 공항과 도심과의 거리가 가까운 점도 상당한 장점이 아닌가 싶네요. 또한 다낭 하면 미케 해변인데 분잡스럽지도 않으면서 길게 이어진 해변은 유명시와는 달리 여유롭게 해변에서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이기도 한 것 같더군요. 물론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수많은 해변의 인파를 원한다면 여름철 부산의 해운대를 가야 하겠지만 연중 내내 여유롭게 해변을 즐기기에는 다낭의 해변은 도심과 너무도 가까이에 늘 있기에 좋다는 점을 잊고 지냈던 건 아닌가 싶네요. 다낭의 생활 물가와 숙소, 동남아 이주 생활을 꿈꾸면서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주거지인데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당한 집, 거주 공간은 있을지 있다기보다는 많아야만이 가성비도 다르고 선택의 폭이 넓어 후회를 덜할 집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집을 구하는데 효과적일 것이기에 다낭은 그런 면에서 저렴한 숙소이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진 집들이 많다 보니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고 가성비 있어 보이는 숙소들도 많은 점은 장기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네요. 한국의 단기 패키지 관광객분들이 다녀가는 코스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현지 물가가 적용이 되어 지역별로 상당한 물가 차이에서 오는 저렴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다낭이라는 도시였나 봅니다. 호치민의 오토바이 물결을 아름답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는 호치민이라면 다낭은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 정도만 있어도 도로 사정이 그렇게 복잡한 곳이 아니기에 운행에 어려운 점도 좀 덜한 것 같기에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만 좀 벗어나서 동남아 장기 생활을 하기 위한 거주지 마련을 한다면 집 임대료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기회가 있을 것이고 다낭의 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정치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라 느꼈기에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휴양지, 은퇴 생활지로서 별 부담이 없고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의 도시 중 한 곳이 다낭이 아닌가 싶네요. 다낭에서 바나이를 와보게 되면서 케이블카를 타고 깊고 높은 산의 고원 휴양지, 마을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고원지대에 개발된 관광지라는 느낌이네요. 고산지대이다 보니 날씨의 변화가 시간별로 다르게 느껴지는 맑음과 비움이 반복되기도 하고 가벼운 옷차림보다는 바람막이 하나 정도는 가져와야 하는 그런 관광지로 느껴지나 봅니다. 케이블카를 탄다는 기분과 뷔페에서 점심을 먹는 즐거움, 그냥 관광지이구나 라는 느낌 정도를 받게 되면서 이 높은 산에 오랜 세월 전 그 시절에 프랑스인들이 휴양지를 이곳에다 만들었다는 점에 놀랍기도 하네요. 케이블카가 있던 시절도 아닌데 고위층들만 헬기로 이용했었던 곳이 아니었나라는 짐작을 해보면서 고원도시 단락과는 규모의 차이가 확연히 있는 단순 관광지라고 보여지네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도 솔직히 동남아 이주 생활에서 늘 고민하게 되는 건
관광객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 터전에서 아니 생활을 위해서는 일거리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 등인데 불행히도 베트남에서는 현지 생활을 통한 수익 발생이 되는 무언가를 찾지 못했기에 늘 베트남의 도시에서는 오래도록 머물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게 되나 봅니다. 베트남에서 경제 활동을 통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도 자신 있게 자산을 불려가며 베트남 도시에서 생활할 기반과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저 개인적인 한계로 다가오나 봅니다. 요즘 베트남도 예전에 우리가 알던 후진국의 만만한 국가가 아니기에 베트남인들도 특히 호치민의 중심 지역들에서는 베트남인들의 수준이 한국에서 이주를 희망해 온 분들의 수준과 별 차이 없는 듯한 현실로 발전하고 있기에 동남아의 순수함과 만만함이 몇 년 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음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느끼게 되면서 동남아 생활에 대한 조심성도 더 기울이게 되나 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다낭에 다녀올 때 들렀던 바나힐 관광을 통한 영상으로 저희 다낭과 베트남에 대한 동남아 이주 생활에 대한 어설픈 생각으로 별 내용 없는 한 편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서 구독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해 봅니다. 그냥 생존 흔적 남기기 영상이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개도 많이 끼고 비도 조금 내리고 해발 1500m라 보니까 기후 변화가 심한 모양입니다. 참 멋있네.